우아합니다. 하지만 맵습니다. 자, 최강 시스터즈 우리 편이라 든든합니다. 최민희, 김희연, 최민희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오면서 덜 혼나겠다는 이런 생각은 좀 있었어요. 네, 예뻐요. 근데 예뻐요. 멋있어요. 더 짧게. 네, 더 짧게. 네, 알겠습니다. 아주 예뻐요. 오늘 좀 이렇게 보이게. 일단 칭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잘했어요. 경찰서에도 전화하고 왔습니다. 네. 들어올 때마다 전화합니다. 네, 언제 한대요? 네, 곧 하겠지. 자기네들도 한대. 자, 다. 근데 우리 20일 날 만나야 되는데. 그게 다 김현, 최민희 뒤에서 열심히 뛰어서 경찰도 움직이고 방송도 정상화되고 막 그렇습니다. 자, JTBC에서 이런 보도 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검찰이 재수사할 때 그때 말입니다. 김건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때 수사했으면 돼. 그냥 김건희가 주가 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맡겼지 않습니까? 네. 수익이 나면 그 중에서 40%를 니네들이 가져가라. 이 얘기를 하는 육성 파일을 검찰에서 이미 갖고 있었다. 그럼요. 진짜. 근데 이런 게 주가 조작이잖아요. 그렇죠. 맡겨놓고. 해가망신해야죠. 네. 그럼 자, 대통령도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스트라이크 아웃 시켜야 되는데 검찰 뭐 했냐? 이 주가 조작 수사를 제대로 못한 내용도 이번 특검에서 제대로 이렇게 파헤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죠? 근데 제가 김건희 앞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법과 원칙이 멈추고 예, 금단의 선 저 바깥에 김건희가 있고 그 모든 법과 원칙이 멈췄었기 때문에 네. 거기로부터 대한민국의 불공정이 고착화된 겁니다. 네. 근데 그 금단의 선 깨버리고 네. 죄 다 물으면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평생. 지금 병원에 가 있는데 네. 왜 아파요? 우울증이 왜 걸려요? 아프대요. 아니 그 우울하겠죠. 아니 감옥 갈 걸 생각하니까 우울해서. 그거보다 너무 하늘과 땅이 떨어진 거잖아요. 사실 지금 돈만 남아 있고 모든 걸 잃은 거잖아요. 돈도 지금 제가 또 돈도 없어요? 제 윤석열 김건희 집에 가서 최근에 만나고 온 사람한테 들었는데 윤석열은 아직도 씩씩하고 김건희는 거의 누워 있고 원래 옛날부터 누워 있었잖아요. 네. 이명수 기자 갔을 때도. 계속 그러는데 굉장히 좀 상심해 있더라. 그런데 변호사비 얘기가 나왔을 때 둘이서 큰 목소리가 나왔다. 지금 것은 자기네 돈을 쓰지 않았는데 진재는 지금 변호사비가 돈을 써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누가 내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는 큰 충돌이 있었답니다. 엄마도 이제 손 떼나 보죠? 엄마가 내가 최은수도 취재했지 또. 네. 최은수는 지금 얼마 전에 감옥 갔다 왔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감방에서 만난 감방 동기와 함께 지금 평택에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사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네. 건물 하나를 지금 100억 지금도 와. 100억을 주고 사겠다고 하고 지금 그래서 명의를 넘기는 과정인데 넘겼는데 돈을 안 주고 있으면서 지금 과거에 썼던 그 사업 방식을 아직도 하고 있대요. 근데 아직도 당하는 사람이 있답니까? 대통령 마케팅이 아직도 통하는 데가 있거든요. 어머, 웬일? 그러면서 지금 것은 얼마 전까지는 한덕수가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이 산다 그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지난주에는 핸드폰을 2개 들고 다니다가 하나를 가지고 와서 자 이재명 재판 속행하게 해주세요. 그런 그 서명운동이 있거든요. 그걸 서명운동하게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걸 하면 뭐합니까? 그러면 이재명이 재판을 받아서 받고 구속돼서 보궐선거한다. 그렇죠. 아이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김건희가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역사가 다 보여주는 건데요. 네. 그런 식으로 살아온 사람들 중에 막판에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가진 적 없어요. 예. 대부분이 막판에는 자기가 쌓아온 신기루가 와르르 무너지면서 극도의 정서적 혼란을 겪고 그래서 매우 우울한 상태고 저는 이 우울증은 지병이라고 표현을 해서 제가 예. 우울증이 계속 달고 있는 병이가 이렇게 예. 생각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전략입니다. 저게 네. 어떤 전략이냐면
특검 수사. 특검 수사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특검 수사를 앞두고 자신에 대한 동정 여론을 최대한 불러일으키고 나서 여론을 보겠다는 전략입니다. 예. 당장의 언론들이 제가 오늘 그 관계된 보도 쭉 봤더니 특검 수사 차질 빚나? 이게 대부분의 헤드라인이에요. 왜 차질을 빚습니까? 네. 강금원 회장님은요. 정말 말기의 그 종양으로 고통받는데도 안 풀어준 거잖아요. 검찰이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수술이 필요하다,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검찰이 끝까지 잡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김건희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우울증 정도로 또 그 옆에 보면 위독한 상태는 아니야. 요게 꼭 붙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저는 여론도 보고 특검 수사도 일시 피해 보자는 얄팍한 수다 이렇게 봅니다. 두 가지 노림수가 있다고 보시는군요. 네. 병원행 예상은 했지 않습니까, 김연아 의원님? 근데 병원이 네. 그 종합병원에 가서 종합병원의 18층에 VIP 네. 병동입니다. 그럼 변호사비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경제력이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은 있죠. 돈은 있는데 아까워서 그런 그렇죠. 거죠. 지금껏 안 쓰니까 그런 거죠. 그런 거지.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죠. 국민들이 우라통이 터졌는데 네. 본인이 우울증에 병원에 입원하는 거는 저는 그게 아니고 네. 다른 부위가 문제가 생겨서 6개월 만에 간 거라고 보여져요. 다른 부위? 얼굴? 12월 3일날 갔었잖아요. 12월 3일 날에 네. 거기는 저 성형외과 가셨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간 것도 네. 지금 네. 지금은 거기 가서 성형외과 그는 아니겠죠. 아니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종합병원이니까 네. 다양한 시술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요? 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근데 다양한 시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을 간 거죠. 종합병원. 워낙 이렇게 뭐 상상을 넘어가니까 근데 저는 윤석열이 아프지 않을까, 아파서 저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전문가들은 윤석열보다는 김건희가 많이 아픈 거 아니 윤석열 반바지 입고 하루 나오고 네. 하루는 긴 바지 입고 나오고 멀쩡하잖아요. 저걸 어찌 분석해야 되는지 제가 전문가들한테 좀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윤뻔뻔. 네. 그거 그리고 중독이잖아요. 네. 세계 중독 걸렸다 그랬잖아. 알코올, 유튜브, 권력 중독. 윤석열이 세계 권력에 취해서 세계 중독증에 빠져 있는데 네. 알코올 중독이면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 인지 능력이 떨어질 거고. 그 상태 좀 보고 갈게요. 그다음에 유튜브 보면은 네. 계속 본인 지지하는 얘기하고 하니까 아직 이제는 상황을 좀 파악할 때도 아니에요. 됐는데. 전자. 윤뻔뻔과 김처단 지금 김처단이 곧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좀 준비한 영상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예. 어찌 저걸 산책하고 나서고 반바지라니. 아이고 저걸 어찌 봐야 됩니까? 얼굴 관리, 얼굴 관리? 긴 바지 입고. 아니, 그래서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으로 어떻게 국민한테 나서 하는 얘기잖아요. 국민한테. 그리고 지금 저 지지자들을 자기 얼굴 가리지 말라 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아직 중독이에요. 그렇죠. 중독이에요. 중독. 네. 대단합니다. 김용현은 보석을요 거부하겠다. 거부하고, 예. 그래서 구속 만기 돼서 그냥 자기는 사람도 만나고 네. 정치 행위를 하겠다는 이런 26일 날 나오면 네. 마음껏 누구 어디도 가고 아마 태극기 광장에 가서 마이크를 잡거나 아니면 유튜브 나가고 싶은 것 같아요. 유튜브 만들 수도 있죠. 만들 용현 수도 TV. 있고. 그렇죠. 그러고 싶은가 봐요. 성렬과 용현 TV. 네. 저는 이 대목에서 김건희 건강 하잖아요. 네. 40kg 이하로 떨어져서 어쩌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이번에도 또 나왔어요. 그 얘기가.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제가 했냐면 박근혜가 예. 감옥에 있을 때 계속 박근혜 건강 가지고 언론이 장난질을 쳤습니다. 많이 썼죠. 많이 썼어. 그럴 때마다 저희가 사실은 확인했어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 청와대에서 박근혜 건강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얘기 나오면 매일 체크했어요. 예. 그런데 건강에는 이상 없다. 예. 그런 거였는데 언론은 계속 그 건강에 이상 없다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얘기를 해도 안 쓰고 네. 계속 박근혜가 아프다 뭐 했다 이러면서 사면을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김건희가 지금 입원했다 뭐 했다 여기서도 핵심이 위독하지는 않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페이크일 수 있겠다. 네. 예, 그렇게 6월 3일 투표하러 나왔을 때 멀쩡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6월 3일 오늘 며칠이에요? 16일, 17, 예. 18. 예. 그럼 보름 만에 급격하게 나빠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으나 옛날에 재벌 총수들이 휠체어 타고 들어와서 걸어 나오고 네. 마스크 쓰고 막 이런 식으로 퍼포먼스를 했던 것처럼 네. 김건희도 그렇게 해서 동정 여론을 예. 조직하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동정 여론 그리고 플러스 검찰 휠체어를 출석 안 타거나 하려고.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구치소에 가지 않습니까? 그럼 많은 편의가 제공돼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윤석열은 뭐냐? 저 윤석열은 제가 총선 결과에 대해서 많이 물었을 때 윤석열은 안 받아들일 거다. 네. 그 내용이 부정선거라고 할 거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여기 이 자리에서 두 분이 앉아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계속했고 한동훈은 후회할 거다. 예. 국회의원 안 된 것을. 예. 지금도 후회 엄청 해서 돌돌이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저 윤석열의 상태는 최은순이 아까 얘기한 이재명 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믿음. 예. 그러니까 저 이제 우리가 윤석열이 김건희에 의해서 계속 가스라이팅 당했다는 말을 했잖아요. 네. 그 가스라이팅은 큰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스라이팅을 한 당사자 김건희는 아 이게 절망적이다. 예. 그러니까 입원을 해버리는 건데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이 그 가스라이팅에서 풀리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 상태라고 봐요. 예. 그래서 자기 지지자들 얼굴 보고 싶다 그러고 예. 예, 저런 상태라고 봅니다. 네. 저 가스라이팅은 스스로 풀리지 않아요. 예. 법이 풀리게 해야 되고 이제 뭐 예, 구속시켜야 되고 재구속. 감옥에 가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또 많은 생각이 들죠. 감옥도 몇 개월은 안 되고 예. 몇십 년 있어봐야 예. 현타가 오죠.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진짜 중형을 받아야 될 내란범들입니다. 네. 이들이 싸돌아 다닌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법이 있다면 상식이 있다면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심우정과 김주현 그러니까 검찰총장과 민정수석이 비화폰으로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요. 김건희와 민정수석이 비화폰으로 전화합니다. 자기가 수사받기 전에 이걸 어찌 봐야 됩니까? 심지어 윤석열은 민정수석하고 그러니까 대통령과 민정수석은 일반 폰으로 통화합니다. 그런데 비화폰으로 했어요. 그건 당연하죠. 일반 폰으로 통화하면 즉시 빨리 문제가 되잖아요. 할 수 없으니까 비화폰을 자기들도 갖고 영부인과 검찰총장이 비화폰 가진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영부인이 비화폰을 갖는다. 이거 청와대에 계셨던 김현 의원님 어찌 보십니까? 없죠. 그 V0라고 했잖아요. 예, 김건희가 예. 사실상 비서실, 부속실을 같이 운영을 했고 예. 이 부속실을 안 만들면서 예. 부속실을 혼용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마포대교에서 경찰 보고받고 지시하는 이런 내용도 있었고 네. 그다음 인사에 개입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저 부인은 저녁마다 술 먹고 그럴 사이에 이제 김건희가 사실상 국정 운영을 하지 않았냐라는 네. 게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고 네. 저게 2024년 7월 2일 3일이지만 결국은 12월 3일 12월 4일 김주현하고 그 5인방이 만났던 거잖아요. 그렇죠. 안가에서. 예. 근데 안가를 대통령 내외가 없는데 안가를 어떻게 씁니까? 일반 아무리 공직이라 그래도 대통령에서 불가능하죠. 대통령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지금 여기를 쓰라고 했겠죠. 대통령실도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대통령과 정부인은 대통령 부인이죠. 부부만 안가를 쓰는 거 안전한 가옥이잖아요. 거기를 비서실이 왜 씁니까? 아, 그럼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인만 부인이 쓰는 씁니다? 거죠. 다른 사람이 안 쓰는군요. 그러니까 그날 김건희가 있었지 않나? 네. 라는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12월 3일도 사실은 의심이 드는 거죠. 네. 아무튼 적어도 그 두 사람이 예약은 해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 경호실이 그 네. 앞에 딱
그 저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네. 경비 초소가 있어요. 네. 경비 초소에 미리 차량이든 누가 들어오는 거를 미리 다 연락을 해야지만 그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가 들어가기 전에 경비 초소가 있고 그다음에 비서실장 관사가 있고 그 옆이 안가예요. 네. 그리고 청와대랑 또 연결이 되는 되고요. 도로고 국무총리 공간하고 연결이 되는 도로거든요. 예, 그 예. 안쪽이. 예, 예. 근데 여기에 5인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내외가 없는데 5인이 거기 들어가서 달랑 법무부 장관, 법제처장, 그다음 민정수석, 그다음에 그 이상민 이렇게 만났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내란의 기획자. 예. 그러니까 안 나타났죠.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 내란에서 검찰이 네, 무슨 역할을 했는지. 윤석열 가장 최측근들이 뭘 했는지, 대통령실이 뭘 했는지, 검찰이 뭘 했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경호실이 다 알아요. 사실은 알죠. 동서는 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 막았다는 거예요. 막았죠. 그 김성훈의 그 구속영장을 검찰이 계속 막았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밝혀져야 됩니다. 이제 특검 수사에서는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SBS에서 단독 예고를 했는데요. 검찰에서 김건희 녹음 파일 수백 개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합니다. 수백 개. 검찰이 확보하면 특검에다 넘겨야 되죠. 그렇죠. 네. 이제는 근데 확보했는데 수사를 안 하고 있다. 확보입니까? 이 확보 이미 알고 우리가- 있었죠. 네. 우리가 알고 있어야 안 한 검찰을 거죠. 검찰을 해체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체돼야 이미 돼요. 알고 네. 있었던 거예요. 얼마만큼 알았는지 저희가 모르나. 예전에 우리가 복귀해 보면 2017년도에 탄핵이 되고 예. 세월호가 인양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바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자, 김현 의원님께서는 지금 중요한 일을 하시고 있네요. 총리 인사팀 뭐 거기 간사예요, 간사. 네. 네. 인사를 팀 간사인데 근데 저한테 주진우 너 왜 자꾸 김민석한테 막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있는데 주진우 의원인 줄 그렇죠. 알고 우진우가 그런데 가진우. 예. 자, 우진우의 재산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해 놨어요. 네. 그 보고서를 저희가 조금 볼까요? 자, 주진우가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볼까요? 안 그래도 열받는데 국민한테 기름을 붓는다면서 어디 아빠 없는 사람은 어디서 서러워서 살게 이게 무슨 말이죠? 5년 전에는 빚만 5억 8천이 있는데 땡전 한 푼 없던 사람이 아들 국제고 보내고 코넬대 보내는 거 기적 아닌가? 전처가 전액 부담했다는 한마디로 넘어갈 일 아니다. 송금 내용 열받는다고 했는데 아니 전처가 부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 전처가 돈 낼만 해요. 그분 되게 능력 있는 네, 분이셨어요. 아주 유능한 전문인이었어요. 근데 저분이 열받는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치를 30년 하신 분이 재산이 2억이랍니다. 돈을 좀 돈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징금 갚느냐고 사실은 돈이 없죠. 네. 아니 사실 저희가 좀 사과할 사안인 것 같아요. 우리 가난해서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그래요. 따져볼 건 따져야죠. 따져봐야 네, 되는데 이걸 따져봅시다. 이 우진우의 저 재산을 한번 보자고요. 아들, 장남. 네. 이분이요. 7억. 우진우는 저보다 어려요. 그리고는 사회생활도 얼마 안 했어요. 검사 계속 하다가 변호사 조금 했고요. 그리고 청와대에 있었어. 자기가 번 돈은 뭐 세면 금방 계산해서 나옵니다. 공무원 월급이니까. 그런데요. 70억이 넘습니다. 토지가 10건이고 건물이 6건인데 저 지금 22억의 토지, 건물은 14억 5천인데 저기에 울산 제일 번화가에 나이트클럽 부지가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돈을 벌었는데 그 내용을 제대로 검사 시절에 그다음에 청와대에 있던 시절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던 가능성이 많아요. 문제가 있으면 우진우 나를 고소하면 돼. 내가 알아서 해줄게. 자, 그리고는요. 예금이 30억이 넘습니다. 자기가 얼마를 벌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렇게 많이 벌었어요. 그래, 아버지한테 상속 받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장남이 지금 몇 년생이냐면은 2005년생이에요. 2005년생인가 그랬을 거예요. 김민석 아들 아니죠. 아들이죠. 아들. 네. 아들도 2005년생. 근데 장남 예금이 7억 8천만 원이 넘습니다. 와, 저건 어디서 났을까요? 2005년생 아들이 7억 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 찬스지? 엄마 찬스? 이건 엄마 찬스입니까? 아이, 부모 이거- 찬스. 나 화나려고 가족 찬스. 그러네. 나 저거는 화나네. 아니. 나이트클럽 그 건물 가지고 있어서 그 화나는 건 아니고요. 부러운 거는 맞습니다만은 이 우진우 재산 형성 과정이 훨씬 더 좀 복잡하지 않을까요? 70억이야. 30년 정치한 김민석은 2억이고 누가 누구한테 화난다고 얘기하는지. 저게 그 토지 국회의원 아빠 없는 사람은 어디 서로 살겠나 되돌려줘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저기 보면 토지 10건에 대한 액수 있잖아요. 네. 건물 5건에 대한 액수가 다 공시지가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제 실제로는 가격을 하면 한 훨씬 많아요. 100억이 훨씬 100억이 실제로는 넘는 100억이 훨씬 넘습니다. 그 건물도 울산의 제일 번화가예요. 울산의 근데 제일 지역은 지금 번화가 부산이잖아요. 롯데백화점 뒤에 있는 나이트클럽 건물이에요. 거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저 주진우가 아니 우진우가 네. 우진우가 문제 삼는 게 김민석 그 총리 내정자의 아들이 유학 갔는데 유학비 어디서 났냐 이거 갖고 지금 또 저 문제 삼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유학비가 문제가 돼서 지금 얘기하는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그렇지. 예,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내가 전액을 부담했다. 네. 그러면 아내가 그 능력이 되면 끝. 예. 그러면 저 장남 예금 7억 8,456만 원. 아이 제 총 재산보다 훨씬 많습니다. 저 8천 원은 어디서 난 거냐고. 아니 아버지한테 이게 받았죠. 거꾸로 상황이면 네. 아버지인지 엄마인지 할아버지인지 할머니인지 네. 이모인지 이모분지 뭐 어쨌든 이거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김현 간사가 박근혜 때 왜 그렇게 고초를 겪었는지 아세요? 댓글로 그때 그 김기춘의 예. 아들의 재산 아파트 문제를 건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다 뒤졌겠죠. 예. 그런데 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엉뚱하게 그 세월호 그 공작 들어간 거거든요. 세월호 가족들한테 가장 버팀목이 되어줬던 된 분이 분인데 저분입니다. 김현 간사인데 그거를 엉뚱하게 해갖고 진짜 고초를 겪었거든요. 몇 예. 년씩 재판 받았어요. 거꾸로 상황이면 저 우진우는요. 예. 지금 저 아들 예금 7억 8,456만 8천 원으로 정말 너덜너덜해지도록 검증받아야 되는 거예요. 본인의 재산이 70억이에요. 네. 우병우 때, 자, 우병우의 오른팔로 그때 박근혜 청와대에 있었어요. 그리고는 동부지검으로 가서 검사했었어요. 그때 네. 얼마를 벌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검사 월급이 공무원 월급입니다. 그리고는 잠깐 변호사를 했습니다. 그때 김건희 변호사를 해가지고 윤석열 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윤핵관의 핵심이 됐는데 지금도 신분을 하고 다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청와대에 그 용화대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무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70억이야. 실질적으로는 100억이 넘을 수 있어요, 지금. 그런데 자기 재산에 대해서는 저렇게 뭐 묻은 개가 지금 저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뜨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 예. 요게 윤석열 때 네. 그냥 표예요, 표. 그러니까 나이트클럽 운영하는 검사 출신 건물주라. 아니요, 나이트클럽을 직접 운영하진 않았고요. 나이트클럽 자기 세를 건물에 MB가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나이트클럽을 세줬죠. MB는 자기 지하에. 건물에 예. 지하에. 아가씨 나오는 이상한 술집을 이렇게 줬죠. 맞아. 그다음에 그러면서- 주민도 그 저기 뭐야 딸과 예. 그 엄마가 거기에 그 회사 그 회사에 예, 그 회사에 부동산 뭐 저 회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돈 그다음에 월급을 거기서 받았죠. 그 네. 의료보험 받고 그다음에 월급 받고 그래서 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알뜰살뜰 모았던 가족이잖아요. 검사 근데 연봉이 저건 저 우리 그 누구죠? 박서던 의원이 오늘 네. 문제 제기를 예, 저거 했는데 있겠지. 아들 저거 할아버지 찬스냐. 네. 저거 예. 지금 돌아다니는 거. 아 근데 사진이 저건 너무 실물보다 잘 나왔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네. 죄송하네. 저거를 보삽을 많이 했는데. 주기자 라이브에서 몇 달 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미리? 네, 지난 왜요? 선거 전에. 왜? 우진우 저 사람 하도 주진우 기자가 혼나니까 우진우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저 먼저. 사람은 우병우의 오른팔이었다가 윤석열의 오른팔로 왔어요. 저런 그 뭐라고 해 권력만 쫓아다니고 영혼 없는 그 법꾸라지들은 감시해야 되니까 제가 그때부터 한 근데 거예요. 저 사람이 잘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 뭐? 본회의장에서 네.
꼭 국힘을 국힘당이라고 해요. 국힘당. 네. 국힘당. 그러니까 그게 국힘당이라 그러면 의원들이 엄청 싫어해요. 네. 국힘 의원들이. 그런데 국힘당이라고 해서 제가 본회의장에 앉아서 아니 저쪽 의원들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라고 하잖아요. 네. 바꿔요. 그랬더니 또 절쓱 보더니 또 국힘당이라고. 잘하네. 네. 그거 하나 참 잘해요. 아무튼 1년 전에 제가 총선 후보자들 쭉 나왔을 때 저 우진우는 잡아야 된다 하고 만들어냈는데 네. 뭐 부산에서 해운대 가장 그 강남 같은 데여서 쉽게 국회의원이 되긴 했으나 끝까지 제가 쫓아가겠습니다. 우리 언론 얘기 좀 해요. 자, 그러니까 저는 오늘 언론으로 가. 감동받았어. 지난 어떤 거 감동? 그 전용기 안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들하고 긴급 간담회를 했어요. 그 전에도 식당에서 하고 지나가다 네. 하고 계속해서 기자들하고 소통한다. 예, 소통하는데 제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감탄한 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설명하는 부분. 네. 기자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야 저렇게까지 해주면 저걸 못 알아듣는 기자는 없겠다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핵심이 전국민 줄 거냐 네. 아니면 그 선별할 거냐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지원금을 줄 때 소득 보전이 있고 소득 보전용이 있고 소비 진작용이 있다. 네. 그러면 지금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전 국민 평등하게 줘야 되고 그다음에 소득 보전을 위해서는 차등을 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여기까지만 하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서 소비 진작을 위해서도 저소득층에게 더 주는 차등을 할 필요가 있다. 네. 왜냐하면 고소득층은 지금도 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추가 소비 진작의 효과가 별로 많을 없다. 것 같지 않다. 네. 그래서 저소득층에게 좀 더 많이 주면 그건 100% 쓰게 된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예. 제가 야, 저 정도 설명했는데 내일 기사가 어떻게 나오나 보자.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이런 부분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 그 재난지원금의 효능이 있지 않습니까? 네. 효능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성남대 경기지사에서. 자, 민주당 정부에서는요, 전 국민들한테 좀 그 지원금도 주고 이렇게 계속해서 좀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한테 큰 효능이에요. 네. 큰 그 부자들한테는 20만 원, 30만 원이 큰 돈이 아니지만 서민들한테는 아주 큰 돈입니다. 네. 근데 결국 나중에 이 세금을 쓰고 나중에 이 세금을 다른 데서 걷어들여야 되는데 부담은 부자가 많이 지고 가난한 사람은 조금 지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은 자꾸 이런 지원금을 안 주려고 했고 제가 억울하죠. 제가 그 시장 선거 남양시장 선거 나가서 진 이유가 네. 50조인가 풀었잖아요. 그때 선거 때는 풀어요. 선거 풀었어. 때만. 그렇지. 그래갖고 보통 그 때는 안 하다가. 전까지 제가 약간 이기고 있었는데 그거 푸니까 확 뒤집어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아니면 안 하는데 네. 지금 선거도 끝났는데 지금 서민들을 위해서 민생 경제를 위해서 지금 재난지원금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데 지난 국무회의에서 최민희 의원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하더라고. 이진숙이 뭐라고 했나 봐요. 이준숙이 했다고 나왔죠. 네, 그리고 이준숙이. 이재명 대통령은 나는 모른다 그랬지. 당연히 모르시죠. 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장을 내쫓지 마라. 자기 임기 보장해줘. 그런데 최민희가 나를 내쫓으려 한다 뭐 이랬다는 거잖아요. 네. 아니 지금 우리는 정부 조직 개편이라는 공적 책무를 위하여 고민하는데 이진숙 빵진숙 임기 보장하려고 정부 조직 개편을 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 이진숙은 정부 조직을 개편하든 뭘 하든 먼저 내보내야죠. 이런 그렇죠. 사람은. 그런데 예.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야 정말 세상 이진숙 중심으로 돈다. 빵빵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빵빵해요. 네. 아유 지금이 어떤 때라고 극우 여전사 노릇을 거기 네. 가서 합니까? 자, 이진숙이 버텨도 최민희 김현희 방통위 개혁하고 그리고 방송법 바꿔가지고 국민의 방송으로 이렇게 돌려주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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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네. 잘 되고 있죠? 네. 네. 그건 확실하죠? 네. 네. 네네네네. 저도 이제 돌아가고 싶어요. 네네네. 윤석열 정부 들어오자마자 그- 박민 들어오자마자 이게 뭔가 아니 걱정되는 이유를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하려고 한다면서 안 한 그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역사에서 잘못을 계속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예, 그리고 지금 어쨌든 뭐
뭐 그 김현 간사와 제가 과방위를 있으니까. 이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약속 지켜야죠. 네. 네. 두 분만 믿겠습니다. 지금 네. 다 믿는다고 합니다. 네. 아, 근데 조은석 내란 특검에 특검보를 이렇게 추천했지 않습니까? 변협에서 특검보를 3명 추천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박민혜. 아, 그것도 박민혜 제가 네. 그냥 어떻게 해서든 못하게 하겠습니다. 아유, 네. 예, 이것도. 그렇습니다. 네. 자, 중요하거나 김영 간사 제가 못하면 김영 그렇죠. 간사님이 나서면 안 아니, 돼요. 그냥 이번엔 좀 하세요. 예, 중요한데 꼭 해야 되는 거 너무 있으면 바빠요? 네, 아니 이게 아니라 이 두 분한테 말하면 됩니다. 네. 그죠? 네. 경찰은 제가 어떻게 네, 해볼게요. 빨리 좀 하세요. 알겠어요. 진짜. 아니 추가된 거 얘기하세요. 전화했고 지금 이제 곧 지난주 얘기한 거랑 똑같잖아요. 아니야 더 했어 그 이후에 아니 내가 조금 이제 잘하실 거죠 그런데 네네 하더니 바로 공세가 바뀌냐. 아니, 그러니까 빨리.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얼마래요? 바로 성과를 보도록 아니 얼마래요? 특정할 수 있는 그 특정 1억 4천 아니에요? 1억 4천이 조금 더 넘는 것 같은데요. 넘는 것 특정된 게 문제가. 네. 이게. 그렇죠. 수사하면 더 할 수 알선 나옵니다. 수재 또는 그 김영란법 위반.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라고 또 아니 하겠습니다. 일단 네. 거기 전에 네. 그 횡령. 예. 배임 횡령. 배임 횡령이죠. 예, 배임 그것만 돼도 그게 1억 7천이라고요? 1억 4천이 넘을 것 같아요. 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행범인데? 현행범이요? 바로 체포해야 됩니까? 아니 1억 4천이면 아직 그건 과거니까. 자 지금 아니, 1억 4천이면. 경찰에서 보고 있는 액수는 크고 지금 압수수색을 해서 더 많은 그 액수를 지금 했는데 아직 특정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특정할 건지 언제 불러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건지. 아니 배임 횡령이 1억 4천이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알겠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800원으로 예. 여기 예. 버스 기사님이 예. 800원 커피 몇 잔 뽑아 먹었다고. 네. 그게 횡령이 돼서 예. 잘렸잖아요. 몇만 원 저기 법인카드를 쓴 거 가지고도 재판을 압수수색을 그렇게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가방이 절대 두 분 사수해 주십시오. 늘 네. 믿고 기대하고 지지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철저한 언론 개혁도 기대하겠습니다. 아, 네. 아무튼 누님들이 세 가지고 주기자가 열심히 취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그렇게 얘기하면 저 누나들이 더 저한테 뭐라고 하니까 이제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자, 저희 제작진도 그리고 최민희 김현도 더 열심히 합니다. 제보해 주시고요. 얘기해 주시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더 잘 해보겠습니다. 겸손 멤버십도 함께 해주십시오. 1877-1907 아시죠?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김희연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주진우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진짜 예뻐요.